뉴스가 은행을 망하게 한다입니다. 네, 지난주에 SNS상에서 금융권의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됐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 그래? 생각만 해도 아찔하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좀 심각했는데요. 예. 지난 12일 오전이었어요. 웰컴저축은행 그리고 OK저축은행이 1조 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손이 발생했다. 이건 허위 사실인데요. 이런 허위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두 은행이 지금 부실하니까 빨리 돈을 다 빼라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두 곳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여기서 빨리 돈을 빼라. 맞아요. 그래서 해당 저축은행들은 물론이고요. 저축은행 중앙회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이거 사실 아니다 라고 보도 자료를 내놨고요. 그리고 악성 루머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고발 조치를 하는 것까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고발해야지. 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자는요. 이렇게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대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지? 재밌나 봐요. 아예 그냥 하는 거. 장난으로?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념조차 이 개념에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황산 중국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누가 황사가 뭔지 아니까 황사 그냥 뭐 노란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노란 역사요.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전문가도 아니었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허위 사실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잠깐 짚어보면요. 보통은 줄여가지고 부동산 PF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을 거잖아요. 예. 아직 한 건 아니고 예. 할 계획이니까 저희를 믿고 이 기획 내용을 좀 믿고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실행을 하는 게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다라는 게 약 2시간 만에 가짜 뉴스다라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채권 시장은 아주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 일시적으로 바닥을 치고 뛰어 올랐다가 또 하락하고 이걸 엄청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뱅크런 사태까지는 펼쳐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거 조금만 늦게 대응을 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만약에 뭐 조금만 더 시간이 길어졌어. 네. 이 저축은행 두 곳이 잘못되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쵸.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더 끔찍할 그쵸. 텐데 맞아요. 이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이래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신기하다. 뭐 제대로 된 전문가는 아니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실제 저축은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두 은행이 만약에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이었는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결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연체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PF 대출 규모 자체는 각각 1조 10억 원 그리고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연체로 인해서 결손이 난 거 각각 401억 원 그리고 44억 원. 그러니까 얘기했던 1조 원에 비교하면 5%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그러니까. 연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또 관련해서 함께 이제 도산하는 이후에 그쵸. 사례들도 있었고 맞아요. 이렇게 은행들이 몇 군데가 미국에서 도산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일종의 그 공포심이 그렇죠. 일으킨 헛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거를 내가 잘 건드리면 사람들을 출렁이게 할 수 있겠다. 내가 어디까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거를 재미삼아 한 게 아닐까. 유명한 사람이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던데요. 뭐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게 밝혀진 것도 아니었어. 그냥 출렁이게 하고 싶었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요 외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만약에 한국에서도 SV 파산 유사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안 돼. 우리는 미국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뱅크런 속도가 이제 보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치.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은행까지 갈 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물론 미국도 스마트 뱅킹 씁니다만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7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럼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뱅크런 일어나면은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굉장히 빠르게 위험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이게 물론 편의성을 높이는 건 맞는데 금융권에서는 또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번 이 허위사실 유포로 다시 한번 심각성이 대두가 됐더라고요. 아이고 아찔한 소식이었어요. 그쵸. 무서웠어요.